시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빵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도장을 건네주셨죠. 최만석인이라고 새겨진 그 도장을. 하지만 석 달 후 그 도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법원은 도련님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상표권은 피고 소유. 28년을 함께 일군 제가 아니라 5년밖에 안 된 도련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날 저는 쫓겨났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그 가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의 들판에서는 평일 저녁 5시 감동과 위로를 담은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사연의 들판 구독하시고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 이야기는 1998년 초봄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가게로 갔죠. 천마빵을 만들기 위해서요. 1998년 3월. 시아버님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78세셨거든요. 하지만 가게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이 6명 있었지만 핵심은 제가 챙겨야 했죠. 팥을 씻고 삶고 으깨고. 이 과정만큼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반죽을 만들고 굽는 온도를 확인하고 포장된 빵까지 일일이 검수했죠.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그랬어요. 직원들이 여럿 있었지만 핵심은 제가 직접 했죠. 팥소는 제 손으로만 만들었어요. 아침 7시쯤 되면 시아버님이 가게에 오셨어요. 요즘은 걷기도 힘들어 하시면서요. 아버님,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아니야. 내가 맛을 봐야지. 시아버님은 꼭 팥소 맛을 보셨어요. 응, 됐어. 오늘도 좋아. 그 한마디면 제 하루가 시작됐죠. 저는 1970년에 이 집 맏며느리로 들어왔어요. 20살 때였죠. 시아버님은 1945년 25살에 천마빵을 만드셨대요. 해방 직후였죠. 우리 입맛에 맞는 팥빵을 만들고 싶었어. 시아버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처음엔 황남동 작은 가게였대요. 손님이 별로 없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국산 팥만 고집하시고 정직하게 만드셨죠. 정직하게 만들면 손님이 안다. 시아버님 철학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입소문이 났고요. 제가 시집 왔을 땐 이미 경주에서 유명한 가게였어요. 시집 와서 처음 한 일이 팥 씻기였어요. 남편이 가르쳐 줬죠. 여보, 팥은 3번 씻어야 해. 왜요? 그래야 잡내가 안 나거든.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팥 삶는 법, 으깨는 법, 설탕 넣는 타이밍. 시아버님이 제 팥소를 처음 드셨을 때가 기억나요. 정수가, 내가 재주가 있구나. 그 말씀 한마디에 힘이 났어요. 더 열심히 했죠. 남편은 굽는 일을 담당했어요. 온도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팥소를, 남편은 굽기를. 시아버님은 전체를 보시며 맛을 확인하셨죠. 그렇게 셋이서 가게를 키워나갔어요. 1972년에 아들 상민이를 낳았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죠. 한 달 만에 가게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업고 일했죠. 정수가 무리하지 마. 시아버님이 걱정하셨지만요. 괜찮아요, 아버님. 이 집 며느리니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1980년대 들어서 가게가 크게 번창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포장 디자인을 바꾼 게 제 아이디어였어요. 천마총 그림을 넣으면 어떨까요? 시아버님이 웃으시며 허락하셨죠. 그래, 내 생각대로 해봐. 그게 대박이 났어요. 선물용으로 많이 찾으셨죠. 시아버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정수가,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못 컸어. 그 말씀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1993년 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었죠. 45살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멍했어요. 아들 상민이는 21살 대학생이었죠. 엄마, 괜찮아? 응.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들을 먼저 보내셨으니까요. 정수가 미안해. 아버님, 왜 미안하세요? 내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제가 지킬게요. 가게를 계속 지킬게요. 그렇게 약속드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는 더 바빴어요. 직원들을 더 뽑았지만 핵심 업무는 제 손으로 했거든요. 팥소는 절대 다른 사람 손을 거치지 않았어요. 내 눈으로 직접 팥을 고르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죠. 굽기도 제가 담당했어요. 남편이 하던 온도 조절까지 배워야 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들어갔죠. 쉬는 날 없이.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께 약속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타지에 나가 있던 시동생이 가게에 합류했어요. 그간 자기 사업을 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죠. 남편이 떠난 후 시아버님이 부르셨거든요. 진호야, 이제 집에 돌아와라. 1993년 여름쯤이었어요. 41살의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도련님, 천천히 배우세요. 시아버님 뜻으로 제가 직접 가르쳐 드렸죠. 직원들이 하는 건 가르칠 수 없었으니까요. 팥 고르는 법, 삶는 법, 반죽하는 법. 우리 집안의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배우고 싶어 하시는 건지. 가끔 제가 안 보는 곳에서 시아버님께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상표 등록은 하셨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이름이면 돼. 그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불길한 예감. 그게 뭔지 알게 된 건 며칠 뒤였어요. 1998년 3월 어느 날. 시아버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셨죠. 정수가 잠깐 와봐. 네, 아버님. 시아버님 얼굴이 안 좋으셨어요. 내가 며칠 자리에 누워있는 사이에. 왜 그러세요? 장부를 봤어. 이상한 게 있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료비 지출이 똑같아. 시장 가격은 오르는데 우리 지출은 그대로야. 이건 말이 안 돼. 아, 그거.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었어요. 팥소 색깔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1996년으로 돌아가야 해요. 도련님이 가게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그해 여름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 이틀 정도 쉬었어요. 돌아와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팥소 색이 평소보다 흐렸거든요. 이거 어떤 파트로 만든 거예요? 직원에게 물었죠. 도련님이 주신 파트로 만들었어요. 도련님이? 창고로 갔어요. 팥 자루를 열어봤죠. 색이 달랐어요. 우리가 쓰던 국산 팥이 아니었어요. 이상해서 사무실로 갔어요. 장부를 꺼내 확인했죠. 깜짝 놀랐어요. 장부에는 국산 팥값으로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킬로그램당 가격을 계산해 봤어요. 실제 들어온 팥은 그보다 훨씬 쌌죠. 차액이 수십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도련님께 물었어요. 아, 그거요? 제가 새로 구한 거예요. 형수님이 아파서 제가 알아서 주문했죠. 장부는 왜 이렇게 쓰셨어요? 국산 팥값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도련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실수예요. 실수라고요? 제가 깜빡했어요. 고쳐놓을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실수치고는 너무 정확한 금액이었거든요.
우리는 국산 팥만 써요. 형수님, 요즘 팥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이것도 품질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건 안 돼요. 그날 시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이 도련님을 부르셨어요. 진호야, 정숙이 말 들었어. 네, 아버지. 장부 조작했지? 조작이 아니라 실수예요. 실수? 킬로당 가격까지 정확하게. 시아버님이 장부를 탁 내려놓으셨어요. 그 차액은 어디로 갔어? 진호야, 나는 5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해왔다. 단 한 푼도 속이지 않았어.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근데 넌 내 가게 돈을 훔쳤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도련님이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한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 알았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도련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버님, 도련님도 가게 생각해서 그러신 거예요. 정수가, 넌 너무 착해.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죠. 그 후로 도련님은 조용해지셨어요. 시키는 일만 하고 말씀도 별로 안 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몇 달 후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사장님, 요즘 맛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전보다 단맛이 좀 질리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설탕 포대를 확인했어요. 우리가 쓰던 설탕이 아니었어요. 또 사무실로 갔어요. 장부를 펼쳤죠. 또 같은 수법이었어요. 장부에는 고급 설탕 값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싼 설탕이 들어와 있었어요. 차액을 계산했어요. 이번에도 수십만 원. 지난번과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또 도련님이었어요. 도련님, 설탕 장부도 이상해요. 아, 그거요.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차액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련님 얼굴이 굳었어요. 형수님, 사소한 건데 일일이 여쭤봐야 해요? 사소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횡령이에요. 가게 돈을 빼돌리는 거잖아요. 횡령?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요? 저도 이 집안 사람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가게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손님이 알아요. 아까 단골 손님이 맛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도련님 얼굴이 굳었어요. 또 시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시아버님이 정말 화가 나셨어요. 진호야, 또야? 죄송합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시아버님이 장부를 집어던지셨어요. 또 장부 조작하고 또 돈 빼돌리고. 이게 몇 번째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건 횡령이야, 횡령. 내 가게 돈을 훔쳐가는 거라고. 돈은 갚겠습니다. 갚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시아버님이 책상을 탁 치셨어요. 50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속였어. 근데 내 아들이 내 돈을 훔쳐가.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도련님이 나가셨어요. 저는 시아버님을 진정시켰어요. 아버님, 진심을 다해 화내시면 몸에 안 좋아요. 정수가 저 녀석 때문에 속이 뒤집혀. 도련님도 돈이 필요하셨나 봐요.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몰래 가져가?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신뢰를 잃으면 끝이야. 내 아들이 날 속이면 어떡해. 정수가. 네, 아버님. 내가 죽으면 넌 조심해야 해. 무슨 말씀을. 저 녀석 믿으면 안 돼.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 후로 1년 반. 도련님은 정말 조용히 지내셨어요. 시키는 일만 하고 재료는 절대 건드리지 않으셨죠. 마치 반성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계속 경계하셨어요. 정수가 레시피는 내가 절대 지켜. 네, 아버님. 도장도 내게 줄 거야. 아버님. 진호는 믿을 수가 없어. 그때는 몰랐어요. 시아버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1998년 3월로 돌아왔어요. 시아버님이 제게 장부를 보여주셨죠. 이봐, 팥값이 이상해. 뭐가요? 지난달부터 팥값이 똑같이 나가. 시장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 장부는 그대로야. 며칠 전부터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팥소색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창고로 갔어요. 팥 자루를 열어봤죠. 역시나 국산 팥이 아니었어요. 장부를 다시 확인했어요. 국산 팥값으로 기재되어 있었죠. 또 시작했네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또 시작한 거야. 차액을 계산해 봤어요. 지난달부터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어요. 도련님,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직원에게 물었죠. 도련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침에 어디 다녀오신다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계획이 있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곧 죽을 거 아니야. 그걸 알고 미리 챙기는 거지. 가게 돈을. 가슴이 답답했어요. 2년 전에도 그랬잖아. 장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이번엔 내가 죽기 전에 최대한 챙기려는 거야. 정수가. 네, 아버님. 내가 죽기 전에 꼭 할 일이 있어. 뭔데요? 너한테 모든 걸 넘겨줘야지. 그날 저녁.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시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도 침묵했죠. 하지만 알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도련님이 가게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시아버님이 저를 지키려 하신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돈보다 더 큰 걸 빼앗길 거라는 걸. 1998년 3월 말. 시아버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도착하니 시아버님이 누워 계셨죠. 눈을 감고 계셨어요. 아버님. 시아버님이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정수가 왔구나. 네, 아버님. 상민이는? 아들은 집에 있어요. 제가 먼저 왔어요. 시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수가. 네, 아버님. 진호 오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이 거의 없으셨죠. 내가 28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 아닙니다, 아버님. 아니야. 넌 최고였어. 우리 가게를 키운 건 너야.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넌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지. 아들 낳고 한 달 만에 일터로 나왔고. 진수가 죽고도 5년을 혼자 버텼어. 시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집 며느리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도 한 번도 불평 안 했지. 당연한 거예요, 아버님.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시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수가,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시아버님이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보자기에 쌓여 있었죠. 이걸 받아. 보자기를 풀었어요. 도장이 나왔습니다. 최만석인이라고 새겨진 그 도장. 시아버님이 50년 동안 쓰시던 도장이었어요. 아버님, 이건 너한테 준다. 이 도장은 이제 내 거야.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해? 넌 자격이 있어. 28년 동안 내 옆에서 일했잖아. 시아버님이 제 손에 도장을 쥐어주셨어요. 팥 고르는 법, 삶는 법, 반죽하는 법. 다 내가 알지. 네, 아버님. 레시피 공책도 내게 줄 거야. 집에 있어. 내 책상 서랍에. 알겠습니다. 정수가. 네, 아버님. 이 도장으로 빵을 만들어. 정직하게. 네. 정직하게 만들면 손님이 안다.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야. 시아버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내가 이 빵을 지켜야 해.
네, 아버님. 꼭 지키겠습니다. 고맙다. 시아버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기다려. 시아버님이 다시 눈을 뜨셨어요. 정수가 한 가지만 더. 네, 말씀하세요. 진호 조심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법적으로는 진호가 유일한 아들이야. 진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녀석이 뭘 할지 몰라. 상표 문제, 가게 문제.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장도 받았고 레시피도 아니까. 법은 그런 거 안 봐.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미안해. 미리 상표 등록을 해둘 걸. 아버님. 하지만 넌 포기하지 마. 이 도장이 있잖아. 정통은 너한테 있어. 네, 아버님. 약속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아버님이 웃으셨어요. 마지막 미소였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도련님이 들어오셨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시아버님이 눈을 뜨셨어요. 진호야 왔구나. 네, 아버지. 도련님이 제 손에 있는 도장을 봤어요. 눈빛이 변했죠. 저건 내 형수에게 준 거다.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내 도장이야. 정수기한테 줬어. 도련님 얼굴이 굳었어요. 왜 형수님한테요? 정수기가 28년을 일했어. 자격이 있지. 저도 아들인데. 넌 5년밖에 안 했어. 게다가 횡령까지 했잖아. 도련님이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진호야. 내 아버지. 넌 상속으로 충분히 받을 거야. 가게, 건물, 집, 땅. 하지만 천마빵의 정통은 정수기한테 있어. 기억해. 아버지. 그리고 형수 괴롭히지 마. 알았지? 도련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분노, 배신감, 아니면 계획. 사흘 후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1998년 4월 2일. 향년 78세.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경주에서 시아버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최만석 선생님 덕분에 우리 경주가 유명해졌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조문객들이 말했어요.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인사를 했어요. 도련님도 옆에 계셨죠. 사람들이 도련님한테 물었어요. 이제 진호 씨가 가게 이으시겠네요? 도련님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제가 계승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수님도 도와주시겠죠? 물론이죠. 도련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형수님은 직원으로 계속 계시면 되니까. 직원? 우리 아버지가 형수님 아꼈으니까. 당연히 자리는 있어야죠.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도련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게를 이어받습니다. 천마빵은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유일한 아들이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하지만 가슴에는 도장이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주신 그 도장이. 정통은 너한테 있어. 시아버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아버님 책상 서랍을 열었죠. 레시피 공책이 있었어요. 시아버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팥 고르는 법, 삶는 시간, 설탕 비율. 50년 노하우가 담긴 공책이었어요.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지킬게요. 이 레시피, 이 맛, 이 정신. 꼭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얼마나 힘든 싸움이 될지.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어요. 1998년 5월.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갔죠. 시아버님이 안 계셔도 가게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도련님도 가게에 나오셨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말씀이 별로 없으셨죠. 제 눈도 잘 안 마주치셨고요.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도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형수님,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네.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도련님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상표권 등록증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상표권이요? 네. 천마빵 상표권. 제 명의로 등록했어요. 뭐라고요? 이제 천마빵은 법적으로 제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예요. 상표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럼 저는요? 도련님이 저를 봤어요. 차갑게. 형수님은 계속 일하시면 되죠. 제가 28년을 일했는데. 그래서 직원으로 계속 계시면 돼요. 직원. 또 그 말. 도련님, 저는 직원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도련님이 서류를 가리키셨어요. 이거 보세요. 상표권자 최진호. 제 이름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도장을 주셨어요. 레시피도 주셨고요. 도련님이 비웃으셨어요. 도장?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최만석인 도장을. 이거요. 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도련님이 도장을 보더니 코웃음 치셨어요. 그게 뭔 소용이에요? 이게 정통이에요. 아버님이 50년 쓰신. 형수님. 도련님이 제 말을 끊었어요. 법적으로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도장이에요. 도장. 아니에요. 이건 상표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련님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요. 여기. 특허청에 등록된 이 서류. 이게 진짜예요. 도장이 있으면 뭐 해요? 상표권이 없으면 못 써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도련님, 아버님 유언을. 유언? 도련님이 웃었어요. 형수님, 법은 유언 안 봐요. 서류를 봐요. 등기를 봐요. 상속받은 거 보세요. 가게 건물 제 거. 집 제 거. 땅 제 거. 저는 법적으로 유일한 아들이에요.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전부 제가 받았어요. 손자 상민이 몫으로 사시는 집이랑 예금. 남겨주셨잖아요. 그 정도면 받을 만큼 받으신 거죠. 도련님이 팔짱을 끼셨어요. 이제 이 가게 주인은 저예요. 형수님이 28년 일하신 거 압니다. 고생하신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일자리는 드릴게요. 일자리? 월급도 드릴게요. 형수님 실력 좋으시잖아요. 근데 주인은 저예요. 천마 빵 브랜드는 제 거고요. 도련님. 형수님은 그냥. 도련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직원이셨어요. 귓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28년 동안 제가 뭐였는데요. 형수님 오해 마세요.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형수님은 가족이지만요. 사업적으로는 고용인이셨죠. 급여 받으셨잖아요. 그럼 직원 맞죠? 말이 안 나왔어요.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월급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가게 키웠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계속 일하시라는 거예요. 단지 주인과 직원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도련님이 계약서를 꺼냈어요. 여기 사인하세요. 고용계약서예요.
계약서를 봤어요. 직책 제조 담당 직원. 월급 120만 원. 근무 시간 오전 4시, 오후 6시. 눈물이 났어요. 도련님, 이게 뭐예요? 고용 계약서요. 앞으로 형식을 갖춰서 하려고요. 제가 28년을. 형수님. 도련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싫으시면 나가셔도 돼요. 뭐라고요? 이 가게 제 겁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만 쓸 거예요. 사인 안 하시면 나가주세요. 숨이 막혔어요. 도련님, 제발. 형수님, 저도 가게 생각해서 그래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사업이에요. 제가 사장이고 형수님이 직원. 그게 맞잖아요. 형수님도 어른이시니까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계약서를 구겼어요. 사인 안 해요. 네. 이건 아니에요. 제가 28년 일군 가게를 이렇게 뺏을 순 없어요. 도련님 얼굴이 굳었어요. 뺐다니요. 이건 제 거예요. 아버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도장이요? 그거 법적 효력 없어요. 하지만 형수님, 도련님이 일어나셨어요. 오늘까지만 생각하세요. 내일까지 사인 안 하시면 나가주셔야 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아들 상민이에게 말했죠. 상민아,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그냥 나와요. 그래도 28년을 일했는데 삼촌이 너무하잖아요. 엄마를 직원 취급하다니. 하지만 이 가게가 엄마 거기 있으면 매일 모욕당할 거예요. 상민이가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로 갔어요. 도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형수님 생각하셨어요? 네. 사인하시겠어요? 아니요. 도련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나가주세요. 오늘부터 형수님 출입 금지예요. 도련님, 이건 제 가게니까요. 그렇게 저는 쫓겨났습니다. 28년을 일군 그 가게에서, 제 손으로 키운 그 가게에서 문 밖에 서서 가게를 봤어요. 천마빵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 상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변호사 만나봐요. 변호사? 법적으로 싸워야죠. 할아버지 도장이 있잖아요. 그래, 법으로 싸워보자. 일주일 후 변호사를 만났어요. 모든 걸 설명했죠. 도장, 레시피, 28년 헌신, 시아버님 유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송하시죠. 이길 수 있나요? 쉽진 않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유언 증인이 있으면 좋은데. 병원 간호사분이 계셨어요. 찾아보세요. 그분이 증언해 주시면 도움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1998년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상표권 무효 청구. 피고 최진호가 등록한 천마빵 상표권은 무효다. 진정한 계승자는 원고 이정숙이다. 변호사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시아버님 유언을 증언할 간호사도 찾았죠. 도장도 제출했어요. 레시피 공책도 증거로 냈어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상민이가 말했어요. 그래, 이길 거야. 저도 믿고 싶었어요. 2달 후, 1998년 8월, 판결일이었어요. 법정에 들어갔죠. 도련님도 와 계셨어요. 판사가 들어오셨어요. 판결을 선고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기각? 상표권 등록은 적법합니다. 피고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표권은 정당하게 등록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도장과 레시피는 상속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으나 상표권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따라서 원고 패소. 법정이 빙빙 돌았어요.
원고 패소. 그 말만 귀에 들렸어요. 28년. 도장. 레시피. 시아버님 유언. 다 소용없었어요. 법은 서류만 봤어요. 등기부만 봤어요. 상속 순위만 봤어요. 피고는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다. 상표권 등록은 적법하다. 그게 전부였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도련님이 웃고 있었어요. 형수님, 이제 아시겠죠? 법은 제 편이에요. 형수님이 아무리 도장 들고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도련님이 차를 타고 떠났어요. 저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상민이가 옆에 앉았죠. 엄마. 상민아, 엄마가 졌어.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엄마, 법은 몰라도 사람은 알잖아요. 엄마 빵 맛을. 상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꼭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지켰어야 하는데. 도장을 꺼냈어요. 최만석인. 아버님이 주신 이 도장. 법원에서는 아무 의미 없대. 눈물이 났어요. 28년이 뭐였을까?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버님이 주신 도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법 앞에서는 28년도, 도장도, 정통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지고 석 달이 지났어요. 1998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매일 집에만 있었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28년을 일만 했는데 갑자기 멈추니까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새벽 4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아들 상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냥 이대로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그랬잖아요. 창업주 이름은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법원에서 진 후 변호사가 말했었죠. 상표권은 지셨지만요. 창업주 최만석 선생님 이름은 쓸 수 있어요. 최만석방이라고 하면 인명이니까. 그때는 귀에 안 들어왔어요. 너무 허탈해서.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엄마, 시작해봐요. 상민이가 말했어요. 엄마만의 가게 최만석방으로요.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시아버님 이름으로. 제 손으로.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돈이 필요했어요.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 전부 꺼냈죠. 집도 담보로 잡았어요. 3천만 원을 빌렸어요. 총 5천만 원. 이게 전부였어요. 상민이가 걱정했어요. 엄마, 집까지 담보 잡으면.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실패하면 어떡해요? 실패 안 해. 제 손을 봤어요. 28년 팥소를 만든 이 손. 엄마는 빵 만드는 거밖에 못해. 이거라도 해야지. 1999년 2월.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경주 시내골목. 8평짜리 작은 가게였죠. 천마빵 가게랑 비교하면 창고만 했어요. 하지만 제 가게였어요. 간판을 달았어요. 최만석방. 시아버님 이름. 간판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지킬게요. 기계를 드렸어요. 중고 제빵 기계. 오븐도 중고. 반죽기도 중고. 돈이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레시피는 최고였어요. 시아버님이 주신 그 공책. 매일 밤 그 공책을 봤어요. 팥 고르는 법, 삶는 시간, 설탕 비율. 50년 노하우가 담겨 있었죠. 이 맛이면 돼. 정직하게 만들면 손님이 안다. 시아버님 말씀을 믿었어요. 1999년 3월 1일. 개업했어요, 혼자. 새벽 4시에 일어나 팥을 씻었어요. 삶고, 으깨고, 설탕 넣고. 모든 걸 제 손으로 했죠. 반죽하고, 굽고, 포장하고.
상민이가 주말마다 도와줬어요. 평일엔 회사 다니니까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내일 해. 하지만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엄마 원래 이렇게 일했어. 28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첫날 손님이 3명 왔어요. 어머, 여기 새로 생겼네. 네, 오늘 개업했어요. 최만석빵. 천마빵이랑 관련 있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창업주 최만석 선생님 레시피로 만듭니다. 변호사가 당부했었죠. 천마빵이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래요? 창업주분이시구나. 손님이 빵을 샀어요. 하나에 1,000원. 한 입 드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 이거 옛날 맛이네. 네.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요즘 천마빵은 맛이 달라졌는데. 정말요? 이게 진짜 맛이에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하루 매출 10만 원. 상자로 치면 10상자도 안 나갔어요. 재료비,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었죠. 한 달, 2달. 적자가 쌓였어요. 상민이가 걱정했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벌써 3달째예요.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어. 사실이었어요. 처음 하루 3명이던 손님이 이제 10명 정도 왔어요. 그래봤자 하루 10상자 남짓이었지만요. 입소문이 나고 있어. 하지만 돈이.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사람이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도련님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멈췄죠. 형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보시다시피 가게 해요. 도련님이 간판을 봤어요. 최만석빵. 네. 아버지 이름을 쓰시네요. 법원에서도 졌으면서. 가슴이 쓰렸어요. 제가 쓰면 안 돼요? 아니요. 익명이니까 괜찮죠. 변호사가 잘 가르쳐 줬나 보네요. 도련님이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장사 되세요?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루에 수천 상자 나가는데. 가슴이 쓰렸어요. 형수님, 아직도 포기 안 하세요? 천마빵이 얼마나 커졌는지 아세요? 전국 유통하고 있어요. 저는 브랜드 없어도 돼요. 맛으로 승부할 거예요. 막, 도련님이 코웃음 쳤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브랜드가 없으면 아무도 안 봐요. 우리는 전국 유통이에요. 형수님은 골목에서 하루 10상자. 형수님 혼자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말을 멈췄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도련님이 가게를 한번 둘러보고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죠. 그날 밤 울었어요. 도련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천마빵은 경주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전국 유통에, 백화점 입점에 관광객들이 줄 서서 샀죠. 하루 수천 상자. 제 가게는 골목 안 8평. 하루 10상자 남짓. 법원에서도 졌어요. 원고 패소. 정말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났어요. 새벽 4시에. 팥을 씻고 삶고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것밖에 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시아버님께 약속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정직하게 만들면 손님이 안다.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끝까지. 2014년. 최만석빵을 연지 15년이 지났어요. 64세가 됐죠.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팥을 씻었어요. 가게는 그럭저럭 유지됐어요. 하루 50상자 정도 팔렸죠. 많은 건 아니었지만요. 단골 손님들이 있었어요. 사장님, 여기 빵이 제일 맛있어요.
옛날 맛 그대로예요. 그 말에 힘을 얻었죠. 아들 상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블로그 좀 만들어 봐요. 블로그?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 홍보해야 해요. 상민이가 도와줬어요. 블로그를 만들고 사진을 올렸죠. 최만석방은 1945년 창업주 최만석 선생님의 글을 쓰다가 고민했어요. 원조 레시피로 만듭니다. 원조. 이 단어를 써도 될까? 엄마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변호사가 괜찮아요. 천마빵이라고 안 썼으니까. 그래, 원조는 사실이니까. 블로그에 올렸어요. 천마빵 원조 레시피. 2014년 5월 어느 날 우편물이 왔어요. 법원 통지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열어봤죠. 피고 이정숙, 원고 최진호, 소송명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손이 떨렸어요. 상민이가 집에 왔을 때 보여줬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도련님이 또 소송 걸었어. 왜요? 블로그에 원조라고 썼잖아. 상민이가 블로그를 다시 봤어요. 천마빵 원조 레시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엄마, 천마빵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건데. 상표권이 삼촌한테 있잖아요. 16년 전 그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가 블로그를 보고 말했어요. 이건 좀 위험하네요. 왜요? 천마빵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이건 명백한 상표권 침해예요. 하지만 원조라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그 상표를 쓰면 침해예요. 그럼 이번엔 질 수도 있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2014년 7월 법정에 다시 섰어요. 16년 만에 도련님도 와 있었어요. 68세가 되셨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여유로워 보였어요. 비싼 정장에 당당한 자세. 저는 초라했죠. 15년 동안 작은 가게 지킨 64세 할머니. 판사가 들어왔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련님 쪽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명백히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천마빵이라는 단어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증거로 블로그 화면을 제출했어요. 우리 쪽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창업주의 며느리로서 28년간 기술을 전수받았고 원조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원조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명백합니다.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는 블로그 및 모든 홍보물에서 천마빵이라는 단어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 위반 시 1일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 따라서 원고 승소. 또 졌어요. 16년 전처럼. 법정을 나왔어요. 도련님이 다가왔어요. 형수님 경고했잖아요. 천마빵은 제 거예요. 원조고 뭐고 상관없어요. 형수님이 아무리 옛날 얘기 해봤자 법은 제 편이에요. 도련님이 웃으며 떠났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상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또 졌어. 16년 전에도 졌고 이번에도 졌어. 주저앉았어요. 2번 다 졌구나. 상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블로그에서 천마빵이라는 단어만 빼면 돼요. 그래봤자. 엄마 저 생각이 있어요. 무슨? 블로그 말고 다른 방법이요. 인터넷에는 블로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민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엄마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알릴 거예요. 28년 헌신, 도장, 원조 레시피. 어떻게? 일단 블로그부터 수정하고요. 천천히 계획 세울게요. 상민아. 엄마 아직 안 끝났어요.
법은 졌지만 사람들 마음은 안 졌잖아요. 그날 밤 블로그를 수정했어요. 천마빵이라는 단어를 전부 지웠죠. 최만석 선생님의 레시피로 만드는 정통 팥빵. 이렇게 바꿨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천마빵. 시아버님이 만드신 그 이름. 제가 28년 동안 만들었던 그 빵. 그 이름조차 쓸 수 없었어요. 도장을 꺼내봤어요. 최만석인. 아버님. 눈물이 났어요. 저 2번 다 졌어요. 1998년에도 2014년에도. 도련님 말이 맞나 봐요. 법은 제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상민이 말도 맞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한 번만 더 버텨보자. 64세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팥을 씻고 삶고 만드는 것. 법은 몰라도 사람들은 알아줄 거라고 믿는 것. 2020년 상민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었어요.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써요. 상민이는 50세가 됐지만 열심이었어요. 가게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팥소 만드는 모습, 손님들이 빵 먹는 모습, 엄마 이야기도 써요. 무슨 이야기? 28년 헌신한 이야기. 도장받은 이야기. 2번 법원에서 진 이야기. 그걸 왜 써?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진짜가 뭔지. 매일 올렸어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시작합니다. 70세 할머니의 정성입니다. 이 도장은 창업주께서 주신 겁니다. 28년 함께 일한 며느리에게. 법은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맛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팔로워 50명. 좋아요 10개. 상민아 안 되는 것 같아. 엄마 처음부터 되는 건 없어요. 2021년. 계속 올렸어요. 팔로워 200명. 2022년. 팔로워 500명.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미미했어요. 엄마 포기하지 마요. 응. 72세가 됐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어요. 하지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상민이가 찍어줄 사진 때문에라도. 2023년. 팔로워 1000명을 넘었어요. 엄마 1000명 넘었어요. 그래. 댓글 좀 보세요. 어디? 이런 분이 진짜 장인이다. 법이 정의가 아니구나. 꼭 가보고 싶다.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네. 그럼요, 엄마 이야기는 진짜니까요. 가게에 젊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그래? 고마워. 진짜 맛있네요. 옛날 빵 맛이에요. 하루 100상자. 조금씩 늘었어요. 2024년 봄. 평범한 오후였어요. 젊은 여자 손님 몇 명이 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죠. 할머니, 빵 주세요. 응, 얼마나? 10개요. 빵을 드렸어요.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대박. 이거 진짜 맛있어요. 친구들끼리 속삭였어요. 언니, 여기 인스타 있어요? 응, 있어. 사진을 찍더라고요. 빵이랑 가게랑 저랑. 할머니,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 찍어. 그렇게 가셨어요. 다음 날. 상민이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엄마. 왜? 인스타그램 봤어요? 무슨? 팔로워가 10,000명이에요. 뭐? 급하게 핸드폰을 봤어요. 정말 10,000명이 넘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어제 여기 갔는데 대박 맛있어요. 이게 진짜 천마빵 맛이에요. 할머니 너무 멋있으세요. 상민아, 이게 뭐야?
엄마, 어제 온 손님 중에 유명한 아이돌이 있었대요. 아이돌? 케이팝 스타요. 그분이 SNS에 올렸어요. 상민이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 아이돌의 인스타그램. 경주에서 찾은 진짜 맛집. 70년 전통의 팥빵.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져요. 해시태그 최만석빵 경주 맛집 원조맛. 팔로워 300만 명인 사람이었어요. 그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가게 앞에 20명, 30명. 할머니, 인스타 보고 왔어요. 하루 200상자가 팔렸어요. 다음 날은 300상자가 팔렸어요. 혼자 만들 수 있는 양을 넘어서기 시작해서 직원을 2명 더 뽑았어요. 기자들도 왔어요.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뭐? 천마빵에서 28년 헌신하셨다면서요? 법원에서 2번이나 지셨다고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시아버님 도장 레시피. 쫓겨남 소송 패소. 기사가 났어요. 70세 할머니가 지킨 진짜 맛. 상표권은 빼앗겼지만 정통성은 지켰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2024년 여름. 경주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만석빵을 경주 대표 먹거리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였습니다. 할머니 스토리도 감동적이고요. 시상식이 있었어요. 경주시장님이 상패를 주셨어요. 경주의 자랑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74세. 법원에서 2번 진 할머니. 골목에서 15년 버틴 할머니.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시상식 다음 날. 가게 문을 여는데 누가 서 있었어요. 도련님이었어요. 73세가 된 도련님. 예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모습은 여전했죠. 형수님. 대단하시네요. 경주시 대표 먹거리 선정. 인스타그램에 난리 났더라고요. 도련님이 웃었어요. 형수님, 우리 합치자고요. 뭐라고요? 제 브랜드로 하면 대박이에요. 천마빵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왜요? 28년 전에 절 내쫓으셨잖아요. 법원에서 2번이나 이기셨잖아요. 그건 그때고. 이제 와서 합치자고요? 도련님 얼굴이 굳었어요. 형수님, 비즈니스예요. 감정 가지면 안 돼요. 전 28년이 걸렸어요. 도련님은 5년 일하고 다 가져가셨죠. 이제 제가 만든 겁니다. 제 가게예요. 형수님. 돌아가세요. 도련님이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등을 돌리며 말했죠.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2025년. 도련님이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한 지 반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가게는 여전히 잘 됐어요. 하루 1000상자가 넘게 팔렸죠. 전국에서 손님들이 왔어요. 할머니, SNS 보고 부산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직원이 5명으로 늘었어요. 상민이도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도왔죠. 엄마, 이제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어. 엄마, 75세예요. 그래도 팥소는 내가 만들어야지. 어느 날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만석빵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인수요? 네, 전국 체인점으로 만들겠습니다. 100억 드리겠습니다. 100억. 상민이가 놀랐어요. 엄마, 100억이에요. 이걸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요? 어떻게 지켜낸 전통인데. 팔 수 없어. 하지만, 상민아. 제가 도장을 꺼냈어요. 최만석인. 이 도장은 팔 수 없어. 아버님이 주신 거야.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상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기업 제안을 거절했어요. 며칠 후 뉴스를 봤어요. 천마빵 매출 감소세. 도련님 가게 이야기였어요. 최근 원조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최만석빵으로 이동. 천마빵 매출 30% 감소. 화면에 도련님이 나왔어요. 저희가 법적 상표권자입니다. 최만석빵은 모방입니다. 하지만 댓글은 차가웠어요. 상표권만 가지고 있지 원조는 아니잖아. 할머니 가게가 진짜지. 법은 이겼지만 사람 마음은 졌네. 상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람들이 알아주네요. 응.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도련님을 이기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바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팥을 씻고 삶고 만들었죠. 상민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이제 제가 배울게요. 응. 엄마 팥소 만드는 법. 제가 이어받을게요. 눈물이 났어요. 너도 이 고생을 하려고? 고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랑 어머니가 지켜오신 거잖아요. 상민아, 제 아들한테도 물려줄 거예요. 이 도장이랑 레시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후에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 28년 전에 쫓겨났지만, 법원에서 2번 졌지만, 이겼어. 도장을 내려다봤어요. 아버님이 주신 이 도장. 법원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고 했지만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정직하게 만들면 손님이 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손님들이 알아줬어요.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도련님이었어요. 형수님, 할 말이 있어서요. 문을 열고 도련님이 들어왔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죠.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그때 형수님을 내쫓은 거, 2번이나 법정에서 다툰 것, 다 제가 잘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형수님이 맞았어요. 법은 제 편이었지만 사람 마음은 형수님 편이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도련님, 네. 용서는 할게요. 정말요? 아버님도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하지만, 네. 함께는 못해요. 저는 제 길이 있고 도련님은 도련님 길이 있어요. 저는 이 작은 가게에서 계속할 거예요. 상민이한테 물려주면서. 도련님은 도련님 방식대로 하세요. 도련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도련님이 나갔어요. 화해는 했지만 함께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도련님은 천마빵으로, 저는 최만석빵으로. 각자의 길. 법은 도련님을 인정했지만 사람들은 저를 선택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새벽. 75세 할머니는 또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팥을 씻기 시작했죠. 옆에 상민이가 앉았어요. 엄마, 가르쳐 주세요. 응. 팥은 3번 씻어야 해. 왜요? 그래야 잔맛이 안 나거든. 남편이 28년 전에 가르쳐준 그 말. 상민이에게도 전해졌어요. 설탕은 언제 넣어요? 끓인 후에. 타이밍이 중요해. 시아버님이 50년 전부터 지켜온 방법. 이제 손주에게도 이어졌어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줄 서 있었죠.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응, 어서 와. 빵을 건네며 말했어요. 정성껏 만들었어. 할머니 빵이 최고예요. 웃었어요. 법은 제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드디어 이겼습니다. 작은 가게.
손주에게 이어지는 레시피. 그걸로 충분했어요. 시아버님 도장이 빛났습니다. 정직하게 만들면 손님이 압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아버님이 오르셨어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이정숙님은 이겨냈습니다. 시아버님이 주신 도장은 법적 효력이 없었지만 정통성의 증표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28년 헌신이 헛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여러분도 빼앗긴 것이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사연의 들판은 감동적인 여러분의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5시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사연의 들판 구독하고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좋아요와 댓글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